안녕하세요. 예, 이제 목요일에 이제 주식사관학교 이제 환계불패 제가 테마의 신에 대한 강의를 오늘부터 이제 좀 맡게 됐습니다. 이제 테마주로 부자 되기 좀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좀 제가 컨셉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테마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단독 방송이라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보면 순환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의 원리,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다음 이제 테마가 이제 시세를 어떻게 이제 분출을 하는가, 그다음 이제 테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세가 나고 또 어떤 과정을 또 통해서 시세가 끝나는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의 형성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테마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요, 테마는 좀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마는 그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기대감이 이제 증폭이 돼서 시세가 이제 터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고 또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차익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또 소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한 테마가 또 끝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그 테마가 또 강력한 시세를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행도 한번 지나가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우리가 복고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가 그게 이제 한참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한 번 또 이렇게 돌아오고 또 유행처럼 테마는 돌고 돈다. 그래서 테마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시면 시장에서 많은 테마가 있는데 테마주로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테마로 어떻게 하면 이제 부자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테마주의 형성. 테마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사와 뉴스, 언론의 보도들. 제가 지금 뭐 MTMW 이제 여기 소속인데, 우리가 이제 머니투데이도 이제 기사가 많잖아요. 경제 기사도 있고, 사회 기사도 있고, 또 머니투데이에서도 이제 기사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사가 많이 쏟아지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죠. 뭐 우리가 신문도 있고, 뭐 증권방송도 있고, 그 외에 뭐 뉴스 채널도 있고, 각종 뭐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사가 뜨고, 그 기사가 이제 이슈거리가 되면 시장에서 그걸 반응이 나옵니다. 그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세들이 분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미는 정책들이 있어요. 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는 정책, 뭐 상반기에서 원전 관련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관련주에서 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다음 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동해 쪽에 이제 뭐 석유하고 가스에 대한 뭐 매장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정부에서 이제 시추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또 내는 거죠. 그다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는데 정부에서 뭐 AI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투자를 뭐 몇천억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슈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또 굉장히 강력한 그 시세 폭발력이 좋아요. 왜냐면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정부와 맞서지 말아라. 주식쟁이는 이제 우리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는 것들, 뭐 정부에서 내가 이번 정부는 너무 싫어.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도 주식쟁이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에서 미는 정책들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터지거든요. 올해 이제 또 그 정부에서 강력하게 미는 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 PBR이든지 저평가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은행, 뭐 보험 이런 것들이 막 시세들이 막 세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은 폭발력이 또 좋은데 또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대형 호재하고 대형 악재. 호재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죠. 예,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어떤 A 기업이 뭐 수주를 했다. 뭐 아니면 어디에서 뭐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이번 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몇 조 원을 뭐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럼 호재, 대형 호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악재가 과연 테마가 될까? 악재가? 근데 악재가 테마가 됩니다. 악재가 굉장히 큰 테마를 형성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대형 호재는 주가에 이제 반응이 돼서 바로 이렇게 그 기업이 이제 만약에 이슈가 되면 튀어나가지만 악재가 나오면 기업은 폭락해요. 그 악재 때문에 폭락합니다. 그런데 무슨 악재가 나오는데 어떻게 테마가 형성되냐? 그거는 이제 제가 점차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의 형성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 포인트예요. 예? 언론의 기사, 예, 기사들 많이 나오는 것들, 이슈, 뉴스. 그래서 주식행위는 이제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테마가 많이 형성되고, 그 다음 정부에서 미는 정책,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막 이제 푸시를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 또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대형 호재와 대형 악재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의 세 가지 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게 한 몇 주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동해 가스전 규모 임팩트 커 해가지고 머니투에서 기사 메인으로 나온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직접 그러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아시다시피 유가 가스주들이 막 튀어나갔죠. 예?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막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26년 하는 동안 가스공사 상한가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면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테마를 잘 안 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미는 부분이 지금 크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미리 이제 정책을 알았다면 좋겠지만 그 내부 미리 이게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빨리 캐치를 하면 돼요. 빨리 캐치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주도주나 대장을 잘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가스공사가 이번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그다음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내년 R&D 뭐 24조 8천억 이렇게 투입 역대 최대 이게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이거는 기사 내용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책 뉴스가 있어요. 정책 뉴스, 정책. 그다음 이제 국민이 말하는 정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홈피에 있어요. 들어가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럼 거기에서 뉴스라든지 지금 정책으로 미는 것들이든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동향이라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동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이 되고 또 뉴스거리가 되고 테마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것도 포커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는 뭐 일반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려면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많이 또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우리가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될 건가?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로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면 거기에 관련주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거기에 관련주들이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합니다. 예. 반응을 하니까 다 눈으로 사실 보여주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급이나 주도주를 또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기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정책의 부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초대형 악재. 호재는 뭐,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 주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LG에너지가 뭐 이제, 수주를 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대형 호재들인데, 우리가 초대형 악재가 과연 테마가 붙을까?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가 벌써 이제 3년 차예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별로 기사도 안 나와요.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왜냐면, 이 테마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 유행이니까 그 기대감이 증폭될 때, 초창기에
몇 달 동안 거기서 막 이제 시세가 불붙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사그라들죠.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응? 근데 다 알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대형 악재가 무슨 테마가 형성되냐?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중동 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슈가 되지만 중동 내전은 여러분들 거기는 40년 동안 거의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은 원래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게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지금은 다 아는 뉴스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예요. 쇼킹한 뉴스예요, 분명히. 그러면 시장에도 충격을 간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급에 대한 이제 차질이 나왔잖아요. 초창기에 아시다시피 그 충격이 나오면서 우리가 물류에 대한 공급망이 막 차단이 되고 그러면서 그 해협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물류가 이제 차단이 되면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재를 못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가 가스주들이 막 튀어나가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니까 그 관련 테마가 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그 주변국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야, 우리 무기 사야 돼. 응? 무기 사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방산주들이 막 이제 튀어나가잖아요. 방산주들이. 뭐 이제 K방산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해서 또 테마가 형성되니까 시세가 굉장히 세게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형 악재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초대형 악재가 굉장히 큰 대박을 터뜨릴 기회가 나와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악재라는 과거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9.11 테러라든지 이건 이런 악재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악재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 분명히 굉장히 충격도를 크게 줍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물류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테마로 작용하면서 그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죠. 초대형 악재는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흔한 악재가 아니라 아는 악재가 아니라 내가 5년, 10년, 20년, 뭐 몇십 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재. 단 한 번도. 그러면 내전이 있고 이런 것들은 흔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그거는 뭐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런 차원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확전은 안 됐지만 만약에 뭐 미국이 개입을 해서 군사적으로 행동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걸 자제하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안 했지만 어쨌든 초대형 악재가 그 당시에 터졌을 때 굉장한 폭발력이 나왔다. 그래서 악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폭락의 빌미를 주지만 거기에서 폭발적인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죠. 4년 차죠. 2020년도 초에 발생이 됐으니까 이게 질병은 과거에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질병들이 이제 특징이 보통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시장의 충격도가 좀 나올 때 에이, 뭐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3, 4개월이면 끝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딱 터지고 나서 2개월, 3개월 지나는 게 아니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도 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를 겪으면서도 이게 단기간에 거의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악재가 돼버렸죠. 시장도 그때 많이 폭락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무슨 테마가 붙었어요? 질병 관련 테마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 백신,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들을 분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형 악재도 여러분들이 이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는 악재들 말고 뭐 아는 악재는 흔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썼다, 뭐 핵실험을 했다, 그건 너무 흔한 악재예요. 이제 그거는 충격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쇼킹한 악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시장에 폭락이 나오지만 거기서
대단한 테마가 또 탄생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가 예,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좀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지금 사명이 다시 현대사료로 됐고요. 원래 카나리아 바이오를 사명 바꿨다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 MTMW를 런칭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테마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소식이 나고 나서 유가 가스주들, 방산주들 초반에 이제 그 대시세를 막 내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을 하는 걸 이제 저는 이제 그 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전쟁을 간파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뛴다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뭐 유가도 막 $100까지 가고. 근데 그러면 곡물가라든지 농업 관련 이런 것들도 같이 뛰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물류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곡물가도 뛰겠구나. 특히 이제 뭐 소맥이라든지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도 가격들이 뛸 것 같다. 그래서 사료주를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시세가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여의도 주식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이제 테마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죠. 이게 이제 테마의 대장이 될 테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2주인가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예상대로 사료 테마가 딱 붙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료 테마뿐만 아니라 사실 에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농업 관련주들이 다 순환이 됐어요. 뭐 하다못해 비료도 순환이 되고 농약도 순환이 되고 농기계도 순환이 되고 농기계 관련돼서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터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아, 원자재가 튀면 내가 만약에 유가 가스주들이 튀어나가서 못 잡았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을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사료가 이제 1300%가 터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초대형 악재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슈의 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거기서도 충분히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뭐 기업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기사라든지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22년도하고 이제 23년도 이제 추천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것들이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대사료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게 1,300%가 터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인사료가 645%가 터지고 그다음 이제 한미글로벌을 또 이제 제가 그 네옴시티 관련주 이것도 이제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실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시세가 터졌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즘 보면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세가 너무 막 분출되거든요. 근데 시세가 막 급등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포기를 해요.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바닥권에는 선점을 못했지만 그 테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형 악재로 해서 테마가 굉장히 강할 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시세가 나더라도 거기서 이제 한번 조정 파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 파동은 이제 바닥에서는 선점을 못하지만 조정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거든요. 대체로 이제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또 2차 파동을 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마는 막 튀어나가서 급등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잘만 타이밍을 잡으면 또 좋은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MTMW를 런칭하고 나서 이제 이런 테마주들을 선점을 해서 이제 수익률이 나온 것들을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사료주 테마 선점했고 그다음 네옴시티 그다음 이제 바이오 요즘 이제 바이오가 좀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바이오에서도 아마 선점을 잘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악재가 과연 왜 그 테마가 붙냐 방금 얘기했듯이 초대형 악재는 강도에 따라서
그 강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뭐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북한하고 뭐 교전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악재긴 하지만 초대형 악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 요즘은 안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충격도 와요. 왜 그러냐면 선물시장에서 그걸 교란을 하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럼 이제 선물에서 이제 풍매도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 지수를 떨어뜨려 버리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리기 때문에 악재의 강도가 약해요. 그다음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내전 같은 경우는 다 알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내전이 더 뭐 발발해도 예,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재의 강도가 센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응?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든지 진짜로. 아니면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전쟁을 만약에 벌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말고. 그럼 그것도 초대형 악재예요. 거기서 또 이제 물류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에 충격도 나오죠. 거기서 이제 테마가 굉장히 크게 터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전염병은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인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될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죠. 초동기에는 저도 몰랐지만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건 금방 끝날 게 아니구나. 강도가 세지잖아요. 전염이 점점 확산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강도가 얼마나 셀 건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야지 거기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악재는 강도를 파악해라. 그래야지 거기서 대시세를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악재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제가 종목명을 안 적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3,000%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 냈냐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질병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치료제, 뭐 백신, 뭐 그다음 진단 키트, 제약바에서 뭐 엄청난 시세를 냈는데 이게 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이름을 안 적었는데 혹시 뭐 방송을 보신 분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채팅이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무슨 종목이냐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면 이게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진원생명.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은 옛날에 사실 이제 방직에서 이제 심지를 만든 회사인데 VGX 인트로 이제 사명을 벽갔다가 바이오 사업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뭐 이제 DNA 백신 관련해서 mRNA 백신 관련해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것도 연구 개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두가 돼서 그때 그 당시 3,000%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이제 시세를 전혀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조금 사실은 이 테마 이슈를 너무 잘 해먹어요. 이게 기업 자체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데 테마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00%가 났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게 1,500%가 났는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그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이제 질병 이슈가 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코로나 사실 그때 감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단 키트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시젠이에요. 시젠이라는 종목. 시젠은 이제 뭐 매출도 잘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진단 키트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가지고 대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게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이 종목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테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테마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서 테마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6시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못다한 테마주에 대한 얘기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